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까지 단행하며 갈등을 빚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매월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급식 차질 등의 파업 사태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2022년 집단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임금교섭에 들어간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이어 올해 3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사는 교섭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한 차례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논의되며 울산시 교육청도 참여하게 됩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 임금체계 개선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달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 정기 상여금 10만 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10만 원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 교육공무직 1인당 연봉이 100만 원가량 인상되는 셈입니다. 노사는 8월 협의회에서 2023년 임금교섭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시작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인데, 울산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올 1월부터 울산시 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해왔던 천막 농성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1년간 230명을 검거하고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 7명에 비해 30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상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 투자가 16명, 무건한 계약이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대에서 60대가 48명이었으며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이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7월 25일까지 전세 사기 2차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이 구속된 임대법인 대표 등 2명과 건설사와의 전세 사기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지난 24일 울산경찰청에 오피스텔 건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오히려 자신들도 공인중개사와 임대법인에 10억여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 일부를 매입한 임대법인 대표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면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일부는 압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10여 세대로 피해 금액은 최대 2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월간 음주율과 월간 폭음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울산은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이 62%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월 1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인 월간 폭음률은 40.5%로 강원도와 공동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 수치 인지율은 2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율은 9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학교가 5월부터 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을 재개합니다.
울산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2차 모집에 신청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씩 분담하고 나머지를 학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울산대학교는 2018년부터 시행해 오다 지난해 운영비 부담으로 중단했지만 총 돈문해가 연간 3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고 직원 노조도 일부를 기부하기로 하면서 재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2023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울산시 선수단 결단식이 어제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 관계자, 출전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023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일대에서 열리며 울산에서는 육상과 게이트볼, 볼링 등 36개 종목의 임원과 선수단 1,100명이 참가합니다. 울산 지역 최고령 참가자는 91세 이채덕 씨로 게이트볼 남자 일반부 코치로 참가하고 최연소 참가자는 8세인 장희원 양으로 롤러 3,0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 입장권이 5월 1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됩니다. 1인당 2장씩만 배부되며 입장권 소지자는 5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사전 입장이 가능하며 2시 30분부터는 입장권 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과 대회기 개양, 그리고 가수 박군과 미스트로트 출신 트롯싱동 김태연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86.3% 증가한 3조 5,9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5%로 역대 분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판매 대수 증가와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최근 3년간 해마다 교권 침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권순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가 지난 2020년 36건에서 2021년 89건, 지난해 11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03명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고 18명이 전학, 1명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하고 있다며 올해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울주군 범서읍의 한 농장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귀비는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관상용 꽃으로 심는 종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아편을 만드는 양귀비는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입건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농장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70대 남성.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렀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기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 지역 양귀비 재배 사범은 32명으로 지난해만 해도 15명을 검거했습니다.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터라 양귀비는 농촌과 어촌 지역 등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키우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관상용은 일부 차이가 있어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성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반면 관상용은 진한 주황색을 띱니다. 열매도 차이가 있는데 단소경의 경우 열매 모양이 동그란 편인 반면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도토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소경은 줄기가 매끈한 반면 관상용은 줄기에 털이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성 양귀비의 경우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입건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부산 고리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어선 화재 사건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총영사가 울산대경에 감사 서한문을 보내왔습니다. 러시아 총영사는 서한문에서
울산해경이 러시아 선박 조난 신고에 즉시 응답했으며 구조 작업에 참여해준 분들의 용기와 영웅정신 덕분에 러시아 선원들이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은 지난 21일 새벽 러시아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조난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 헬기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인근 민간 어선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벌여 선원 21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의 자매 도시인 중국 창춘시 대표단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창춘시 대표단은 어제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양도시 간 교류 협력 사업 확대와 내년에 열리는 울산과 창춘시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울산 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해 울산의 수소산업 전략과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둘러봤습니다. 양치도 중 칫솔을 삼켜 호흡곤란 증상을 겪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내시경 시술로 무사히 칫솔을 제거했습니다. 동강병원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양치를 하던 중 칫솔을 삼켰고 인근 대학병원이 응급 내시경 문제로 수배되지 않아 18일 자정쯤 동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강병원 소화기센터 이무열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응급 내시경 시술을 실시해 병원 도착 30분 만에 명치에 걸려있던 칫솔을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울산 지역 임대차 갱신 계약 3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전월세 금액을 기존보다 낮춰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임대차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전월세가를 낮춰서 계약한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감액갱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한 데다 전세 사기 사태 등으로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90여만 원 때문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강도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갈 곳 없던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193만 원을 몰래 빼낸 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소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을 모집합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여 개 기업에게는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디자인 등 한 곳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희망 기업은 5월 3일까지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매출 증가와 상품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해보건대와 울산과학대, 영산대와 동원과학기술대 등 동남권 4개 대학이 경제벨트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체제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대학은 온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 교류, 교육과정 개발 공유와 학위과정 공동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은 구체적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운영 관련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를 열고 울산 지역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과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은 어제 회의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울산시의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는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과 경찰, 관련 단체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A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